네, 양정열 울산지청장께 질의 좀 드릴게요. 그 KPS 케미칼의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서 울산지청이 조사도 하시고 특별감독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 같은 내용으로 전혀 확보하지 못하시고 자꾸 겉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지난 12일 본감사를 할 때 양규모 회장을 불러다가 저희가 몇 가지 보여드린 사실, 녹취록과 관련한 부분 이런 것에는 명백하게 부당노동 행위와 지배 개입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점검이 있었나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간의 그 자료 확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9일에 노조위원장께서 그 의원님께서 지난 우리 본부 국감 때 그 말씀하셨던 그 녹취록 관련된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하셨고요. 그래서 그 이제 그 자료가 조금 수사했던 약간의 이제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포렌식 수사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예. 해당 회사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다 뭐 없애버리고 나면 그냥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도 어쨌든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얘기인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 KPX 사측하고 INS가 뭐 노사관계 회의 자료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걸 보면 울산 진호위, 부산 진호위죠. 부산 진호위,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결국 이제 소송에 가서 사측이 소송을 간 것이죠. 갔을 때 재판부에 대한 성향 분석. 저는 여기에 뭐 학교 이런 것들을 왜 여기에 나열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무것도 힘없는 그나마 100명이었다가 뭐 40명 정도로 줄어든 노동조합이 뭐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. 그 다음 거 잠깐 보여주세요. 여기 보면 중노위, 결국 중노위를 상대로 해서 해당 부당정지 구제 신청과 관련된 심판 취소를 그 소송을 하는 건데 중노위 답변서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해놨습니다. 공익법무관 김상훈이 하는데 별로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다. 이것은 뭐 중노위의 역할이 그다지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으로만 준비 잘하면 사실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중노위를 폄훼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. 이것과는 별개로 이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또 다른 무고죄로 고발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. 올해 초에 있는 것이죠. 올해 초에 고발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고발건이 하나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2016년 설 명절 때 울산지청 노동 공무원들에게 그 KPX 케미칼에서 명절에 하는 뭐 뇌물을 공유하였다. 그것이 이제 KPX 케미칼에서는 처음에 계획을 세워 놨다가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았다고는 그렇게 결과는 나왔었습니다.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KPX 케미칼에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고소인 조사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까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요.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. 동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이 무고로 되니까 이걸 오히려 역고발을 하자. 역고발을 하게 돼서 이것이 역고발을 해서 이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면 해당자 김정곤으로 추정된다. 그래서 해당자를 해고를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진호위, 중노위에서는 정직 3개월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고요.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 사람하고 같이 못 가겠다. 해고해야 되겠다라고. 그러나 징계는 하되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자라고 하는 끊임없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. 마지막 거 보여주십시오. 이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. 잘 안 보이실 텐데요. 김문영 사장에게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입니다. 이광호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약해서 보고를 합니다.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고발처는 울산 남부경찰서인데 담당자는 누구누구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무고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. 여기에 대해서 김문영 KPX 케미칼 사장이 상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냅니다.
노사 간의 고소고발은 흔히 있는 경우지만 현재 노조위원장하고는 도저히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이 고발 관련 무고죄를 고소한 결과가 기소로 이어진다면 현 노조위원장을 해고를 할 수 있겠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으니 이것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연락을 드립니다. 입니다. 녹취록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김은영 사장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90년대 내가 팀장으로 있을 때 이분을 만나서 몇십억과 관련된 우리가 사실은 세무 조사를 통해서 몇십억을 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해결한 적이 있다. 그 이후로 이분과는 연결을 쭉 잘 해서 이분에게 이번 건과 이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래저래 도움을 많이 받았다. 저는 뭐 상무님이 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누군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공직에 복무를 했었던 사람이거나 내지는 공직에 무한하게 발을 잘 뻗을 수 있는 사람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상무라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. 그죠? 누군지 모르지만. 그렇게 해주시고, 저는, 뭐 우리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? 근로감독관을 아무리 보충을 해도 끝까지 다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는 뭔가 일벌백계 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꼭 왜 노동부에서 일벌백계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노동조합이 검찰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구속해버리고 하는 이게 되는지 전 참 좀 안타깝습니다. 제대로 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 채의 의혹도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나중에 삑하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민간조정관 잠깐 열어주세요. 이건 노동부에 있는 민간조정관 제도입니다.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로감독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. 임금 체불 되는 거 이거 임금 체불 사건들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 거죠. 조정해서 3년 동안 체불된 임금 중에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아주 위급한 이런 그 절박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민간 조정관들이 좀 조정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 이 근로감독관이 해야 되는 업무를 민간에다가 떠넘긴 거예요. 한 3년 됐습니다. 이분들이 근데 하는 게 대충 내용을 보면 흥정을 하고 계세요. 전체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만데 우리가 얼마 받아줄게. 이거 원래 이건 아니죠. 그죠? 그리고 민간 조정관들의 그 분위기를 보시면 공무원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. 공무원 출신들이 조정의 역할을 잘 하십니까? 그래서 이게 158만 원,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있죠. 근데 이분들 한 절반 정도 40% 이상을 공무원 출신들이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민간 조정관 월급에다 공무원 연금 수령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. 답변하시라고 하는데요. 네. 그동안 민간 조정관은 감독관 업무 부담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.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강화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